네, 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공시 내용 어떤 건가요? 예, 롯데케미칼이 이제 많이 알려진 뉴스이긴 한데 공시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일진 네. 머티리얼스는 인수했다는 공시인데 그 금액이 무려 2조 6천억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또 작년에 롯데케미칼, 롯데그룹 전체가 롯데건설로 말미암아서 좀 유동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롯데케미칼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조달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최종 이제 공시된 걸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전체 많은 금액을 조달하는 거 됐습니다. 그 3월 30일까지 이제 2조 6천억을 갖다 납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납입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고 어쨌건 기한을 3월 30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상으로는 평가 지분을 갖다 인수했는데 지분 인수와 획득한 인수 금액 지분율이 50%가 넘으면은 단일 재무제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나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30%만큼, 20%만큼 적용이 되지만 50% 넘으면 하나의 단일 부서로 간주해서 단일 부서로 간주할 때 100% 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1분기를 지나서 최소한 2분기에는 롯데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스의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제 그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큰 수혜가 되고 재무제표나 하나 그러면 보면 엄청난 점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큰 호재인데 그 참고로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스 이제 동박입니다. 동박은 이제 2차 전지에서 음극을 갖다가 이제 중요한 그 2차 전지의 그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데 중요한 물질인데 그 이번에 롯데케미칼은 동박 외에도 양극재에서 양극에 있는 중요한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물질 알루미늄 박입니다. 그것도 롯데케미칼이 별도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분리막과 전해액도 역시 이제 분리막과 전해액도 2차 전지 중요한 건데 결국 롯데케미칼이 꾸준하게 조용하게 2차 전지에 있는 밸류체인을 다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막, 전해, 양극방, 음극방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2차 전지의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감안해야 될 점은 롯데케미칼이라고 케미칼이라고 말하는 이제 석유화 본업 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본업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가서 이제 본업이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롯데케미칼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적자를 원래 본업이 안 좋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은 올해 1분기에 롯데케미칼이 적자를 기록할 거냐 아니면 흑자를 기록할 것이냐를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또다시 이제 적자가 기록했다면은 롯데케미칼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 어떤 관점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은 그 채권을 발행했을 때 금리가 뛰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이제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이 사실은 올해 1분기에 실적인 적자를 기록할 것이 흑자를 기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그거랑 논의를 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사실은 6개월 정도 주가 선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투자하셔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두 번째 소식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이 아시아나항공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작년 기준으로 했다고 공시입니다. 그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인데 창사 이전에 그 과거 영업이익이 언제냐면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존폐 위기에 몰렸던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까지 큰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대한항공을 본받아서 대한항공이 이제 원래 여객기였는데 화물기로 전환을 하고 화물기를 갖고 그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엔데믹이 펼쳐지면서 여객 수요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과 화물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큰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아시아나항공, 그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이나 모두 큰 비행기를 갖다가 가져오면서 완벽하게 그걸 갖다가 획득하진 않고 리스를 합니다. 리스를 하면은 그 달러로 리스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모두 고환율의 피해주입니다. 그런데 고환율이었다가 1,400까지 갔다가 4분기에는 1,200원도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 부분도 일정 이상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시아나항공이 최대 실적을 갖다 기록하게 된 계기로 이제 추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